7살 딸의 한마디로 친동생과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제가 45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친여 동생이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심지어 7살 딸아 이 앞에서도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김미영,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43살 기혼 여성입니다. 남편 준호와는 결혼 10년 차이고 초등학교 2학년인 딸 서연이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저도 안정적인 교직에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죠. 특히 서연이는 정말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자랑스러워. 매일 이런 대화를 나누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행복이 제 친여 동생 미정이 때문에 산산조각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정이는 저보다 10살 어린 33살이에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 돼서 백수로 지내고 있었죠. 언니, 나 정말 힘들어. 취업이 안 돼서.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 말고 천천히 찾아봐. 저는 미정이를 진심으로 아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자매가 서로만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가족 간의 믿음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미정이는 취업 준비를 한다며 저희 집에 자주 왔어요. 아니, 거의 살다시피 했죠. 언니, 집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안 돼. 여기서 좀 있어도 될까?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뭘? 저는 미정이를 환영했어요. 서연이도 이모를 정말 좋아했. 이모야, 이모가 왔다. 서연이가 미정이를 보면 항상 기뻐했어요. 미정이도 서연이를 정말 예뻐했죠. 서연아, 이모랑 놀까?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미정이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됐어요. 남편 준호도 처음엔 미정이를 잘 챙겨줬어요. 미정아, 취업 준비 힘들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오빠, 고마워요. 언니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미정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남편이 제 가족까지 챙겨주니까 정말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미정이가 집에 있을 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다던가, 옷차림이 예전보다 신경 쓴 티가 난다던가. 미정아, 요즘 화장 진하게 하네? 언니, 면접 준비하느라고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그것도 그렇네.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준호의 행동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미정이가 있을 때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농담도 자주 했어요. 미정아, 이거 재미있는 동영상인데 한번 봐봐. 오빠, 정말 웃겨요. 둘이 핸드폰을 보며 킬킬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는 가족이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한 건 미정이가 제가 없을 때 자주 서연이와 함께 나간다는 거였어요. 엄마, 오늘 아빠랑 이모랑 놀이터 갔어요. 그래? 재미있었어? 네. 아빠가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이모가 인형도 사줬어요. 처음엔 미정이가 서연이를 예뻐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꾸 제가 없을 때만 셋이 함께 나가는 게 신경 쓰였어요. 정말 화가 나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서연이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드라마에서 로맨틱한 키스신이 나왔어요. 엄마, 저 사람들은 무슨 사이예요? 서연이가 순수하게 물어봤어요. 어른들은 사랑하는 사이끼리 저렇게 포옹도 하고 뽀뽀도 해. 제가 자연스럽게 설명해줬죠. 그런데 서연이가 한 말이, 그러면 아빠랑 이모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빠랑 이모?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사이 맞지?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서연이의 다음 말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없을 때 아빠랑 이모랑 나랑 셋이 놀러 갔는데 그때도 아빠랑 이모랑 둘이 사랑하더라고요. 뭐라고? TV에서처럼 껴안고 뽀뽀도 하고. 그래서 서연이는 혼자 그네 탔어요.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일이 실제로.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7살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죠. 게다가 서연이는 평소에도 정말 순수하고 솔직한 아이예요. 서연아, 그게 언제였어? 지난주예요. 엄마가 학교에 늦게 간다고 했을 때요. 지난주. 제가 학부모 상담 때문에 학교에 늦게 간 날이었어요. 그때 준호와 미정이가 서연이를 데리고 나갔다고 했는데 또 언제 그런 적 있어? 여러 번이요. 아빠가 이모한테 사랑해라고도 말했어요. 사랑해라고? 네. 그리고 이모가 오빠도 사랑해라고 했어요.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정말 충격이었어요. 서연아, 이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아빠나 이모한테는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엄마, 그런데 왜요? 그냥 엄마랑 서연이만의 비밀이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서연이의 말이 머리에 맴돌았거든요. 주인공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나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먼저 준호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미정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확연히 달랐어요. 미정이가 있으면 평소보다 말도 많아지고 옷차림도 신경 쓰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여보, 오늘 향수 뿌렸네? 그냥 기분 전환으로.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있을 때는 평범하게 행동하다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준호와 수군거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뭐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에? 그냥 TV 이야기요, 언니. 미정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이런 걸 해야 하나? 마음이 아팠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제가 학교에 간 사이 준호와 미정이가 거실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된 거였어요.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심각한 건 서연이가 그 옆에서 혼자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아이 앞에서 어떻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영상을 계속 보니까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자기야, 미영이는 언제 오는 거야? 3시쯤 올 거야. 그때까지 시간 있어. 서연이는 방에서 낮잠 자고 있어. 둘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준호를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여보, 미정이랑 뭔가 있어? 뭔 소리야? 미정이는 처제잖아. 그럼 왜 미정이 있을 때 행동이 달라져? 달라진다고. 그냥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는 거지.
준호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미정이에게도 넌지시 물어봤어요. 미정아, 혹시 준호 오빠에 대해서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는 언니 남편인데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런 반전 예상하셨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며칠 후 저는 준호와 미정이를 동시에 불러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노트북 화면에서 둘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이 재생됐어요. 준호와 미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언니, 이건 설명해봐. 이게 뭐냐고. 미안해, 미영아. 정말 미안해. 준호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언제부터였어? 3개월 전부터. 3개월? 미정이가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한 게 바로 3개월 전이었어요. 왜 이런 짓을 했어? 미정이가 먼저. 오빠, 미정이가 준호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뭐? 미정이가 먼저 뭘 했다고? 미정이가 먼저 유혹했어. 나도 처음엔 거절했는데. 거짓말. 미정이가 소리쳤어요. 오빠가 먼저 손잡자고 했잖아요. 결국 둘 다 서로를 탓하며 진실이 드러났어요. 처음엔 미정이가 준호에게 취업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위로를 받다가 시작된 거였어요. 언니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서 좋겠어요. 저는 너무 불안해요. 미정아, 괜찮을 거야. 천천히 찾아봐. 준호가 위로해주다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한 거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더 충격적인 건 둘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미영이는 너무 모범생 같아서 재미없어. 맞아요. 언니는 매일 같은 패턴이에요. 제 뒤에서 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서연이만 신경 쓰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오빠도 저한테 관심 많이 주세요.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특히 아이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가장 용서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 앞에서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아이는 몰라. 서연이가 다 봤어. 다 말했다고. 그때서야 둘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서연이가 뭘 봤다고? 너희가 포옹하고 키스하는 거,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 다 봤어. 미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3개월 동안 모르게 주인공이 옳은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날부터 저는 이혼과 미정이와의 연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준호야, 이혼하자. 미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내 친동생과 바람 피운 걸 어떻게 용서해? 다시는 안 할게.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미정이에게도 말했어요. 미정아, 너랑은 더 이상 남매로 살 수 없어. 언니, 제발. 부모님도 없는데 우리 자매가 이렇게 되다니 정말 실망이야. 미정이는 계속 빌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가장 걱정됐던 건 서연이었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연아, 앞으로 아빠랑 따로 살게 될 것 같아. 왜요? 아빠가 나쁜 짓 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상처를 줬어. 이모도요? 이모도. 서연이는 아직 어려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속 시원한 결말이지 않나요? 이혼 과정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몰래카메라 영상, 서연이의 증언, 둘의 대화 녹음까지. 피고 준호는 처제와 불륜을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 아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준호는 재산 분할에서 30%만 가져가게 됐고 서연이 양육권도 저에게 주어졌어요. 미정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미정이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어요. 준호와도 헤어졌고요. 언니, 한 번만 더 기회는 없어. 다신 연락하지 마.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미정이에게 확실히 말했어요. 지금 저와 서연이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연이가 어렸을 때 알게 돼서 말이에요. 더 늦었다면 아이가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서연이가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힘이 나요. 몇 달 전부터는 새로운 분과 만나고 있어요. 서연이 학교 동료 교사인데 정말 신실하고 좋은 분이에요. 서연이를 진짜 딸처럼 생각할게요. 서연이도 새 아빠를 좋아해요. 비슷한 사연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준호와 미정이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다만 가끔 서연이가 아빠를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왜 나쁜 짓을 했어요? 아빠도 실수한 거야. 하지만 서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을 거야. 저는 서연이에게 아빠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해줘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가 하는 말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서연이가 그 말을 안 했다면 저는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해요.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을 아이들이 보게 하면 안 됩니다. 서연이도 한동안 상담을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해서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엄마, 새아빠는 저한테만 관심 주니까 좋아요. 서연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보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힘들겠지만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저처럼 더 좋은 사람, 더 행복한 삶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모두 가명 및 허구임을 밝힙니다.